최근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과 그의 형 손흥윤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손흥정과 손흥윤의 프로필과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카데미 레슨비가 거의 봉사 수준이었다는 손 아카데미의 손흥정 감독이 고소를 당하면서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춘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손흥정 씨 선처 요청 기자회견을 벌이는 모습까지 공개됐죠.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정을 끌어내리려고 기획하고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던 학부모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심지어 손흥민의 친형까지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데 돈에 환장을 해서 손흥정 감독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학부모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무섭지 않고 선생도 무섭지 않고 교칙도 무섭지 않고 법조차 무섭지 않으니 그들을 인간으로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아직 법이라는 진심으로 무서운 녀석과 만나기 전에 어릴 때는 교육을 위해 뚝배기라도 깨서 잘못을 바로잡아줄 무서워할 대상이 필요하죠. 피해 학생 부모는 허벅지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손흥정 감독과 코치 2명을 고소해서 현재 검찰에 넘어갔고 녹취록까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국가망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피해 학생의 부모는 방송에 나와 자신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함에 따라서 피해 학생 아버지가 5억을 요구했던 것은 그냥 장난삼아 했던 얘기다라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아동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부모라고 하는 자들이 합의금을 타내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정 감독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꾸로 현 상황이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흥정 감독이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부모 측이 가해자 입장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족들 중에서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손흥정 감독 측에서 공개했던 녹취록 자체가 불법으로 녹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솜방망이 처벌받고 끝내려고 하는 심산인데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녹취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법률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저 같은 비법률가조차도 이 녹취록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녹취록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봐주고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아냐?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판사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떠벌리셨던 분인데 정작 그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변호를 포기하신 것 같죠. 녹취록이 불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법률적인 조언을 전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등장하는 녹취는 불법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철수랑 대화하고 있다가 철수랑 대화하는 걸 제가 녹음을 하면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그 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데 철수랑 영희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슬쩍 녹음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녹취를 하면 이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고 증거로서의 능력도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걸 보면 법률적인 조언을 전혀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는 얘기가 짜집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짜집기라고 하는 것은 A가 B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편집해서 A가 C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게 짜집기인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과 증언은 그런 게 아니죠. 글자 그대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5억에 대해 가지고 진심 어리게 강력하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도 보였습니까? 5억 안 주면 아카데미를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듯한 그런 식의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그걸 장난 삼아 가지고 했던 얘기를 짜집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고소를 당해 가지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자면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억 원을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이 듣기에도 당연히 불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자기 변호사도 아니고 손흥정 감독 측의 변호사를 불러놓고 5억 원을 받아와라. 그럼 리베이트를 내가 1억을 주겠다라는 말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 변호사 매수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고 1억 원을 담당 변호사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의뢰인 측에 대해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죠.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여론이 확 뒤집히다 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녹취록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놀랍게도 자기 아이를 앞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손흥정 감독 측에서 녹취를 공개한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진짜 그 아이가 2차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손흥정 감독이 됐거나 코치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막 혼내고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이 녹음이 되어 있거나 그런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을 때 그런 게 반복적으로 틀어지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로 2차 피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2차 피해가 될 수가 없고 녹취록이 공개가 됨으로써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나니까 그걸 뒤집기 위해 데리고 있는 아이를 팔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5억 원을 주장했던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협박을 하다시피 5억 원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강탈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읽혔었고 짜집기나 장난스럽게 했던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었죠. 축구협회에다가 신고를 하겠다든지 자격정지를 시켜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언론에 알리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협하면서 반복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사건을 비밀에 붙이는 대가로 5억 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형사법상 협박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본이 이제 얽히게 된다면 사실상 협박죄뿐만 아니라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협을 가한다는 것 같으면 협박이 되는 것인데 돈과 관련된 경우 공갈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정을 끌어내리려고 기획하고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던 학부모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가 녹취해서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본인이 자격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탐정하고 경비하고 경호하고 이런저런 자격증들도 많고 선배들이 법무사로 있고 현직 경찰하고 많이 안다면서 원래 꿈이 군인이나 경찰이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손흥정 감독 못지않게 성질이 난리여서 합의금을 많이 준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자산이 200억 넘게 있었다면서 제 차에 가방 하나 있는데 갖다 드릴까? 받을 돈이 70억 넘게 있는데 라면서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채업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자신이 합의금을 한두 번 물어준 게 아니라고 한 걸 보면 전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손 감독이 재능이 있어도 돈 없어 축구 못하는 아이들 생각해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맘껏 재능을 펼치라고 사비를 들여서 만든 아카데미에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돈 뜯으려 하다니 이런 식이라면 이 나라에 고소 고발 당하지 않을 감독님들이 있을까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한때 장래가 기대되던 한국 프로축구 선수였지만 경기 중에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게 되며 갑작스레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자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은퇴 후 손흥정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현재는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손흥정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했으며 이는 손흥정의 지도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손흥정은 축구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손흥정의 경험과 열정은 한국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신 오락 뉴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잘 가세요.